회장이 되신다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한 가지와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가장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역시 경기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저는 회장이 되고서 50대 50으로 대의원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50%는 지역의 비례대표로서의 대의원 구조, 또한 50%는 누구든지 회원이라고 한다면은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본인 자기 추천에 의해서 대의원 참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또한 성별, 세대별, 또한 직능별, 지역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회장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3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로 부회장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도 역시 저희는 참여 기회를 보장해 줬습니다. 자, 이런 것의 결과가 저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들을 130% 이상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된다면은 회원들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서 소통하는 협회, 또한 회장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협회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만 명 이상 배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은 것이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좋다고 말하지만은, 또 하나는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때, 또 지금의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를 비교해 보니 제가 사회복지사입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좋은 일 하십니다, 참 훌륭한 일 하십니다, 참 그리고 특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도 사회복지사인데, 나도 사회복지사인데, 이것이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체계를 저는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교과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4과목이면 누구나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세상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증을 부여받는데 14과목을 이수했다고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최소한도 28개 과목 이상으로 확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대학 내에서 충분히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기본적인 전문성, 기본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필수 과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등록대로 전환해서 특히 현재 자격증 제도에서 면허증 제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본인의 어떤 그런 자격을 놓을 때 면허증과 자격증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회장이 되면 바로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해서 중앙협회가 그런 의견들 모으고 그런 모아진 것을 저는 협회장이 적극적으로 정부를 향해서 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저는 앞장설 것을 저는 마음으로 저는 각오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앞으로 또한 전문 자격증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 분야,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등등의 또한 우리 사회복지 내에서도 지금 제기되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전문적으로 좀 전문 자격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런 권위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6년째 시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까지 제가 협회장 2년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법인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받았습니다. 도대체 보수교육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꼬박 제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받는 가운데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 또 컴퓨터를 만지시는 분,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 또 어떤 분은 내내 또 주무시는 분.
그래서 저는 보수교육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수교육에 있어서 교육 영역별로 저는 확대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어떤 그런 80년대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분이 90년대 받은 분이 이제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나도 사회복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오신다고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80년대 공부한 사회복지사 공부가 또한 90년대 공부한 사회복지의 공부가 2013년도에 과연 적용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력이 단절된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들어올 때 그 경력된 단절만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보수교육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고 현재 저희와 유사한 직종인 간호사협회에서도 경력 단절에 따른 보수교육을 현재 작년에 제도화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사회복지사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추진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시는 또한 각 세대별로 또한 어떤 직능별로 저는 이 보수교육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함축된 바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정부를 향해서 요구하고 저는 저희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에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개인이 받아야 될 보수교육면은 분명합니다. 개인이 받지 않을 경우에 벌금 20만 원을 내고 또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받지 않았을 때 시설이 100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적역에 근무한 정부가 위임한 공적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어떤 자기 돈을 내고 교육받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내에 10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10개 시군에서 보수비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자기의 어떤 돈 5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긍심,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수교육비를 정부로 받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임금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지방선거가 이제 실시되면은 아마 많은 후보들이 복지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고 나면 또 4년 후에 또 복지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섬긴다고 얘기할 거고 봉사를 하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증가하지만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무한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최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제가 경기도에 경기복지재단의 CEO 상호체나 근무할 당시 경기도지사님에게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사회복지공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를 설립했고 경기도에서 30억 원을 출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 운영비 100%를 지원받았습니다. 현재도 경기도 사회복지공제에는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회복지 처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설 겁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처우 개선에 관련해서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법에 보면은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를 향해서 1안, 2안, 3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처우 개선이 있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를 향해서 그 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는 변호사들과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많이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행령에 반드시 사회복지사 보수에 대한 부분이 명기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별표로
별표 1, 2, 3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거기에 중요한 것은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수준도 바로 최저생계비와 같이 매년 고시를 통해서 최소의 어떤 그런 인건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6개 시도가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일부 시도를 빼고 나머지 시도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같은 사무국장 일을 수행하면서도 돈 80만 원의 어떤 그런 활동비 갖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면서 시군지의 활성화를 이야기했고 시군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지의 간사성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회원들이 배가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 전체를 위한 저는 처우 개선의 방안으로 법을 개정을 통해서 또한 시행령 마련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 중요한 고시 방안을 통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가고 바로 협회장이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모든 공통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뼛속까지 사회복지사 조승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삶은 사회복지사로 시작했고 또한 제 삶은 사회복지사로 마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15년의 앞으로의 사회복지사 삶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저는 앞으로 사회복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사협회장 3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 15년을 가로막는 장애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주변에 어려움에 처했던 사회복지사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직장을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로지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옹호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사회복지사협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공직을 제가 사임하고 저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출마했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출마해서 저는 주변에서 발생되는 부당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그 한 명을 위한 협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그러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전 법정 대리인 바로 사회복지사협회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저는 한 명의 사회복지사를 위한 저는 협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당한 현실에 처해 있는 단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그 한 명을 찾아가는 협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회장이 어떤 명예나 권력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로 뛰는 저는 사회복지사 협회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전에 바로 어제죠. 정말 우리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쾌보가 있었습니다. 승전보가 있었습니다. 이상하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발 뒤꿈치를 이렇게 보니 발 뒤꿈치가 정말 사람의 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참담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바로 저는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저는 사회복지사협회장을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광해 영화에서 가짜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왕이 왜 되고 싶었을까요?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대변하는 왕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부당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서민들을, 백성들을 저는 보호하는 왕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복지계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만이 그러한 대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반드시 제가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2년 동안 해왔던 성과를 통해서 저는 이번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추대 의결돼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들이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이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사회복지사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협회를 만들어가고 희망이 되는 회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